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전주 MBC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시군의 현안을 살펴보고 비전을 제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방자치 브리핑 단체장에게 듣는다. 이 시간은 최훈식 장수군수 모셔서 장수군의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들 그리고 비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훈식입니다. 네. 자, 먼저 장수군 관련 준비한 영상 보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금강의 발원지이자 고원의 청정 자연을 간직한 장수. 인구 2만 500명의 산촌이지만 전국 80여 군 지역 중 브랜드 평판에서 5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살기 좋은 곳입니다. 장수 역시 고령화 그늘에 소멸 위기 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민선 8기 들어 사업 혁신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산악 지역이라는 장수만의 독특한 자원의 뿌리를 둔 트레일 러닝을 발굴하면서 일약 국내 산악 마라톤의 성지로 떠올랐습니다. 우리 장수의 트레일 레이스가 대한민국의 샤머니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장수군에서도 또 유휴 공간을 활용한 장수 만남의 광장과 승마로드는 젊은 세대를 불러 모으는 공간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시대 흐름을 읽는 혁신 정책에 생활 인구 유입이 눈에 띄게 늘면서 올 생활 인구의 유입 목표를 10만에서 15만으로 높여 잡을 정도로 머무르고 싶은 곳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도 있습니다. 장수를 대표해온 주 소득 자원인 사과 농사는 상습 냉해와 고온 피해가 반복되며 기후변화 위기에 내몰리고 있고 장수 경제를 이끌어온 대표 브랜드 장수 한우 역시 사육두수 부족에 독자적인 브랜드로 성장하는데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과제도 많습니다. 고랭지라는 이점을 활용해 전북 동부권 스마트 농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것과 또 금강 천물 뜬봉샘과 수분마을이 배경이 될 차별화된 생태 관광지를 조성하는 것 또한 남은 숙제입니다. 떠나는 농촌이 아니라 찾아오는 장수를 만들기 위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문화시설 기반을 갖추는 데도 힘을 쏟아야 합니다. 작지만 강한 장수 만들기를 표방한 만큼 장수라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가꾸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민선 8기도 이제 1년 남짓 남은 상황. 내년 이맘때 장수 군정을 향한 군민들의 평가가 주목됩니다. 자, 군수님. 네. 앞서 영상에서도 본 것처럼 네. 장수군이 산악 마라톤의 성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네. 4월에 지금 장수 트레일 레이스가 열렸는데 네. 참가자도 굉장히 많았어요. 13개국에서 2,000명 선수들이 참가를 했는데 네. 이게 성공 요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저희 이제 트레일 레이스가 당초에 모집했을 때 5회 대회 때 2,500명 모집에 대기자만 300명일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여를 원했고 그 성공 요인 중에 하나는 다른 지역에서 느낄 수 없는 독특한 매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성공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독특한 매력을 저희가 이제 3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장수가 청정 환경이고 해발 400에서 800고지를 뛰다 보니까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쾌감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있고 두 번째는 다른 지역에서 산악 마라톤을 뛰면 주민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도 꽤 있답니다. 근데 장수는 국민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그 산악 마라톤을 뛰는 분들을 매우 반겨주고 있습니다. 또 중간 지점에서는 마을에서 나와서 주먹밥을 만들어준다든지 김밥을 만들어준다든지 음료수를 제공하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곳곳에 배치돼서 선수들이 뛰는데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장점도 갖고 있고 또 세 번째는 다른 지역에서는 마라톤을 뛰는데 돌이 많답니다. 근데 장수 지역은 돌이 없고 흙이다 보니까 무릎 관절이나 인체에 무리가 오지 않은 그런 장점을 갖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최근에는 저희가 지난 4월 달에 열린 데에는 그 산악 마라톤을 처음 경험해 본 분들을 위해서 4km짜리, 5km짜리도 만들어서 산악 마라톤이란 것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이거 요즘 우리 지역 전문가들이 그 네. 로컬 브랜드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렇습니다. 지역에 독특한 자원의 뿌리를 네. 둔 로컬 브랜드 네. 여기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이 장수의 트레일레이스를 꼭 꺼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사례가 어떤 지역 소멸위기 극복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꽤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도 로컬 브랜딩 평가할 때 장수의 트레일레이스를 항상 이야기 많이 합니다. 우리 2만 조금 넘는 그 지역에서 어떻게 이렇게 트레일레이스를 통해서 로컬 브랜딩을 제대로 활용한 곳이 있었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고, 그래서 지난 4월 4일부터 6일 할 때는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나와서 촬영도 하고 저희 산악 마라톤에 대해서 홍보도 꽤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금 인구 감소 지역 89개 지자체가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생활 인구를 늘리는데 지금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트레일 레이스는 저희 생활 인구 늘리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단 아쉬운 것은 이게 단발성이다 보니까 지속 가능한 생활 인구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앞으로 전지훈련을 통한다든지 트레일 센터를 만들어서 지속 가능하고 전지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유지해 나간다면 생활 인구 늘리는 데도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이번 대회를 통해서 그 어떤 지역 브랜드를 확장하기 위해서 네. 트레일 빌리지를 조성한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이게 또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이제 이 산악 마라톤 트레일 레이스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 중에 하나는 사람들은 많이 찾아와요. 숙박할 수 있는 곳이 잠을 잘 부족합니다. 수 있는. 네. 그래서 트레일 빌리지를 저희가 한 20여 채 지금 만들 계획을 갖고 있고, 야영장도 한 17개소 만들어서 이분들이 대회를 하는데 숙박에 좀 어려움들을 해결해 드리려고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만들어지면 생활 인구를 늘리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사실 그 오시는 분들이 보면 네. 되게 이제 전주에서 숙박을 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장수에서 새벽에 일찍 와서 경기를 뛰고 그다음에 다시 또 이제 밤에 전주로 돌아가서 그다음 날 뭐 관광 일정을 하시고 돌아가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네. 이런 빌리지 자체나 아니면 그런 시설들 자체가 확충이 네.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분들이 이제 참여한 분들 중에 대다수가 수도권입니다. 전라북도에 참여한 인구 수는 5% 미만입니다. 7, 80%가 수도권이고 95%가 전라북도 외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북을 알리는데 저는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 근데 아쉬운 건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숙박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한데 그런 것들은 하나하나 개선해 나갈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 그 장수의 그 유휴 공간으로 방치돼 있던 곳을 활용하는 사례들이 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 장수 만남의 광장, 뭐 레드하우스라고 이렇게 불리는 것 같은데 저도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네. 소개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제 만남의 광장 레드하우스가 제가 취임할 때는 유휴 공간으로 있었어요. 활용 방안을 제대로 찾지 못했고, 그래서 저희가 다른 지역을 많은 곳을 좀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다 보니까 저희만의 독특한 매력을 갖지 않으면 또 사람들이 안 올 것 같아서 여러 곳을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장수만의 독특한 레드하우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1층에는 카페가 있고 유리온실에는 초화류 한 60여 종의 초화류가 있어서, 또 2층에는 식당이 있는데 한우 비빔밥 굉장히 맛있다고 소문났고, 1층의 카페는 또 빵이 맛있다고 소문났고, 유리온실은 힐링할 수 있는 곳, 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 만들어놨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 4월 20일 저희가 개장을 했는데 1년 만에 한 10만 명 정도 방문을 해주셨고요. 또 앞으로는 이제 그 공간뿐만 아니라 농생명 산업지구로 좀 육성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업 관련 로컬 푸드 매장을 한다든지 저희가 봄나물 축제를 한다든지
또 김장 담그기를 한다든지 해서 농업 관련된 행사들을 함으로써 그 지역에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또 만들어 나갈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장수가 이제 과거부터 말산업 관련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네.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장수 승마 체험장. 예. 근데 그 뒤쪽으로 해서 지금 승마 로드를 조성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용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당최 외승용 외부에 바깥에서 타는 말 코스 10km를 만들어 놨는데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년도에 이제 승마로드 10km에 메타세카이를 심어가지고 11월에 한 2천여 그루 심었는데 금년 저도 이제 얼마 전에도 지난주에도 갔다 왔는데 새싹이 돋아나고 그 만난 분들이 잘 심어졌다. 앞으로 향후에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것도 하나하나 저희가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블로그를 찾아봤더니 거기에서 이렇게 맨발로 걷기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던데 네. 그쪽이 뭐 이렇게 잔디 이런 것들을 다 조성해 놓으신 건가요? 산악도로 쪽에다가?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콘크리트나 아스팔트가 아니고 흙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맨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스팔트나 그 콘크리트 길은 사람한테 좀 무리가 오잖아요. 근데 네. 흙길을 걷다 보니까 또 거기에 따른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장수가 75%가 다 산지로 돼 있는 산악 지역 고원지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 트레일 레이스도 그렇지만 이제 우리 군정에서도 우리 최원식 군수님께서 최근에 이제 국제 산악 관광 도시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갖다 좀 발표를 하신 것 같고 아까 우리 처음 영상에서도 보셨는데 샤모니 네. 동계 올림픽 1회 대회를 연 장소지 않습니까? 거기를 한번 언급해 주셨는데 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그동안 장수는 산을 75% 갖고 있으면서도 관광에 있어서 산은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75%의 산을 활용하지 못하면 저는 장수에 관광은 없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트레일 레이스를 매개체로 해서 산을 좀 제대로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전년도에 이제 저희가 블랙야크하고 민간 상생 협력 사업을 통해서 국토교통부 118억 예산도 확보했고요. 또 이제 전북 특별자치도에서 산악관광 선도지구를 선정하는데 저희 지역이 또 산악관광 선도지역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 장수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산악관광 지역으로 좀 발돋움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다큐멘터리 좀 만들다가 그때 한번 가본 데가 뜸봉샘. 네. 예, 금강이 처음 발원하는 장소가 그 뜸봉샘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뜸봉샘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제 그게 뭐 한 거의 10여 년 전 지났던 때였는데 네. 아직 뭐 어찌 보면은 거기가 어떤 근원지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이 소개나 이런 것들도 약하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뜸봉샘하고 수분마을 여기가 국가 생태 관광지로 지난해 11월에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태 관광지가 보면은 생물 다양성을 갖춘 지역들이 선정이 되는 건데 그쪽이 어때 동식물들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강의 발원지입니다. 뜸봉샘은. 근데 덜 알려졌었고 많은 분들이 좀 찾지 않아서 저도 안타까움을 갖고 있었는데 뜸봉샘이라는 데는 금강의 발원지뿐만 아니고 강원 이남에 자작나무 숲이 있는 곳은 그곳밖에 없습니다. 아, 자작나무 숲이 있습니다. 자작나무 숲이 있고 또 희귀 동식물들이 꽤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국가 생태 관광지를 통해서 이제 뜸봉샘을 제대로 알릴 기회가 있어서 저는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제 국가 생태 관광지로 지정되게 된 계기는 뜸봉샘이나 그쪽에 있는 희귀 동식물의 가치뿐만 아니라 수분마을과 행정이 혼연일체가 돼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국가 생태 관광지로 지정받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장수가
전라북도의 그 지방 소멸대응 집행실적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지방 소멸대응에서 굉장히 지금 장수군이 그 우리 시말로 잘 나간다는 표현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어떤 사업들을 하셨길래 그런 평가를 받으셨는지. 저희가 이제 집행률도 거의 전국에서 1등을 하고 있고요. 또 전라북도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S등급도 저희가 최초로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사업들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수만의 다른 지역과 동일하지 않는 장수만의 독특한 사업들을 개발했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보고 있고, 그중에 이제 사례들을 본다면 장수 계북면이라는 곳에 동북권 특수학교가 생겨요. 학교가 생기면 학부모들이나 학생이 머무를 곳이 없는데 그 행복주택을 만들어 드리고, 또 누리파크라는 곳에 제가 이제 아이들의 천국을 만들어 가자 했는데 거기에 아이조와 놀이터를 만든다든지, 또 젊은 청년들이 장수에 정착하고 싶은데 정착할 곳이 없어서 청년주택 모람이랄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고, 또 집행을 그때그때 저희가 계획을 잘 수립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좋은 평가도 받고 좋은 집행 실적도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로컬 브랜드 평가인지 이런 거 보면은 장수가 이름이 굉장히 높은 데에 많이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전국에서도 4위 무슨 그다음에 뭐 지방 우리 전북에서도 전주시 다음으로 높은 순위가 있던데 그 소개를 좀 오신 김에 자랑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적극행정이라고 행정안전부에서 평가하는데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도 됐고요. 전년도에 이제 농어촌 삶의 질 평가에서도 저희가 전라북도 1위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뿐만 아니고 이제 각종 평가에서 제가 직원들한테 고마운 건 많은 지표들이 하위권에 머물렀었는데 지금은 꽤 상위권에 올라왔고, 최근 발표된 그 지역의 브랜드 평판에서도 저희가 전주시 다음으로 2등으로 잡았고, 군 단위에서는 저희가 전국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지 않나 그런데, 그 밑바탕에는 직원들의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했기 때문에 그런 성과들이 나왔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직원들 칭찬까지 또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네. 그 이거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네. 그 생활인구에 대한 말씀 네, 해주셨는데 네. 이게 사실 뭐 우리 주민등록 거주 지역에 있는 게 상주인구라고 표현하고 생활인구는 요즘 이제 교통통신이 발달하면서 이렇게 유동인구들이 늘어나니까 그 인구를 흡수해 보자. 그러니까 지역 소멸 전략으로 지금 나온 것들이 생활인구지 않습니까? 근데 장수군이 사실상 지금 인구는 2만 명이 살짝 넘는 수준인데 그 생활인구 목표를 10만에서 15만으로 상향을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주 인구의 곱하기 5배에서 7배 정도 그렇습니다. 목표로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근거로 이런 목표 조정을 하신 겁니까?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주 인구는 2만이 조금 넘습니다. 근데 생활 인구를 10만을 할까 해보자고 할 때는 사실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뜻밖에도 전년도 저희가 연초에 시행하자고 했는데 6월 달에 10만이 돌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목표치를 상향해보자 해서 15만을 상향하게 된 계기가 됐고, 저희가 이제 장수가 지리적인 요건으로 봤을 때 장점과 단점이 명확합니다. 단점은 제가 볼 때 뭐냐면 전주, 대전, 광주, 대구 등 그 큰 대도시에 중간 지점이 있어요.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광객을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장수만의 독특한 매력을 만들어 가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생활인구는 이제 하루에 일일 평균 3시간 이상 머물러야만 생활인구로 포함이 되는데, 그런 분들이 한 명 한 명이 와서 장수의 생활인구를 좀 10만 명을 좀 돌파해 주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장수가 산업관광이랄지 트레일레이스랄지
기존에 있는 먹거리들을 잘 활용한다고 보면 15만 명도 좀 돌파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돌파했으면 하는 바람 저도 가져보고요. 예. 자, 이번에는 이제 관광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이제 두 가지 축이죠. 농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군수님 오신 다음에 좀 이렇게 활성화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농군사관학교? 네. 이걸 청년농을 위한 농군사관학교라는 얘기가 좀 자주 이렇게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그러는데 네. 대체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길래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겁니까? 사실 이제 제가 농군사관학교를 만들다 보니까 최근에 고마운 건 다른 지자체에서 저희 지역을 벤치마킹을 또 꿰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농군사관학교를 만들게 된 계기가 제가 선거 전에 젊은 청년 농부들을 만나고 다니다 보니까 농업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농업을 도전해갖고 실패한 사례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매우 안타까워서 그러면 이분들이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만들까 착안한 게 이제 저희 직업군인의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전문 직업 군인을 양성하잖아요. 그러듯이 전문 농업인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어 보자 해서 농군사관학교를 만들게 됐고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3년째인데 20명으로 시작을 해서 금년도에는 이제 120명까지 늘어났고 그것도 좀 부족하다고 해서 국민들이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냐는 요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그 농업의 강국이 네덜란드잖아요. 네. 네덜란드를 보면 기후 환경이 급변하는 사이에서 농업에 대한 보조금보다는 교육을 통해서 농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소득이.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민들한테도 이제는 좀 제대로 인식되고 활용하지 않았나. 그래서 농군사관학교가 좀 더욱더 활성화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그 네덜란드 얘기도 해주셨지만 거기가 이렇게 스마트 농업도 상당히 많이 발전된 국가이기도 한데 네. 이 장수가 또 동북권의 스마트 농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려는 꿈도 꾸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도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이거 굉장히 좀 오래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이게 올해 무슨 결실이 나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농업에 있어서 예전에는 노동 시간이 주 8일제 농업이었어요. 그걸 주 5일제로 만들어주면 젊은 우리 농업인들이 장수에 좀 많이 정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 시간이 길기 때문에 3D 현상으로 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취임하고 나서 주 5일제 노동 시간을 할 수 있는 스마트팜을 좀 해보자 해서 투트랙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제 수직형 동북권 수직형 농장으로 해서 CJ하고 지금 같이 연계해서 그래서 6명이 이미 입주해서 재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임대형 스마트팜 유리온실 그걸 저희가 24,000평 1단계, 2단계로 왔는데 1단계는 지금 24명이 다 모집이 끝났고 7월부터는 농업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 2단계는 이제 저희가 지금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24명이 또 스마트팜에 종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어떤 작물들이 생산되는 겁니까? 그게서는. 지금 이제 수직형에는 네. 부추랄지 그 CJ에 이제 납품을 하게 되는데 CJ가 만두가 유명하잖아요. 네네네. 그 이제 부추랄지 상추 종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수직형에는 그다음에 이제 임대형 스마트팜에는 이제 토마토랄지 그다음에 이제 원예 작물 딸기가 될지 이제 그것은 본인들의 희망 사항에 의해서 작목들은 선택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청년 농업인들 유입이 가장 큰 목적이신 걸로 그렇습니다. 보여집니다. 자, 이제 기존 농업에 대한 얘기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우리가 장수는 누구나 다 알다시피 가장 유명한 게 이제 그 홍로 사과의 어찌 보면 국내 최대 산지로 그렇습니다. 저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후지 사과 생산자가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그렇습니다. 만생종.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장수도 사실은 이게 사과 농사를 지금 취재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거의 30년 가까이 그 모습을 계속 봐왔는데
최근 들어서 기후 변화가 이제 심각해지다 보니까 그 저온 피해, 그 저온 피해 상습 지구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올해 사과 농사를 좀 지어오다 보니까 이 사과 나무도 아마 교체 주기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도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네. 취재할 때 가보면 네, 그렇습니다. 어떤 대안들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금은 저는 어디 가면 그 얘기를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다고. 예전에 사과 피해가 제일 많았을 때가 여름철 태풍으로 인한 낙과 피해가 많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설이나 냉해 피해로 인한 피해가 훨씬 더 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쭉 다니다 보니까 지역을 설이는 온 데만 오고 우박도 온 데만 오는 거예요. 그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과 생육지들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째 사과 생육지들을 만들어 가고 있고 또 설이나 낙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장수만의 스마트 과수원을 좀 만들어 보자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걸 농가들한테 먼저 하라고 하면 농가들은 거부감을 느낀다. 그러니 행정에서 먼저 하자.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다양한 시범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과수원이 다양한 모델 중에 가장 최적합한 게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나중에 선별해서 그 선별된 걸 농가에 보급하자. 그러면 기후위기 시대에 설이나 우박으로 아니면 다른 여건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례들을 좀 감소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그 기간은 꽤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우선은 그 저감시설이랄지 영양제 등을 통해서 서리 피해를 좀 예방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수도 이제 뭐 이게 비닐하우스는 아니더라도 뭐 비가림 시설 정도는 다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과 농가들도 보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기후위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4월, 5월까지 이렇게 기후가 지속적으로 상승했는데 지금은 기온이 상승했다가 갑자기 맞습니다. 추워져요. 네. 그러다 보니까 꽃이 언제 필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저희가 예방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야만 장수사가 오래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수 또 산업의 하나의 또 축이죠. 그 한우에 대해서 또 이제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렇습니다. 사과만큼 또 장수 한우도 그 지역의 독특한 브랜드였고 뭐 지금도 유지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실 뭐 이 한우라는 것들은 그 지금 횡성화도 마찬가지인 현상을 좀 갖고 있지만 사육두수가 그만큼 충분히 많아야 전라북도 전반적 전체에서 나오는 한옥두수 정도는 확보를 해야지만 이 브랜드 유지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은 그 장수한우가 가졌던 브랜드 자체가 과거만 좀 못하다는 이야기도 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대안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저는 이제 장수 한우 지금 현재 사육두수가 한 3만 4천 두 정도 됩니다. 저희 장수군 인구보다도 더 많이 그렇죠. 가고 있고. 근데 이제 최근에 국내의 정서 때문에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사료 가격이 많이 상승돼서 한우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미래 대안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장수 한우를 육성 보급하면서 그 약간의 어려움을 겪게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우량 종묘 보급이나 좋은 번식구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덜 쓴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량 종모와 번식구가 일체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한우 농가를 육성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미래에 한우가 가야 될 방향이지 않나. 그래서 자가 생산, 자가 출하를 일정 부분 가져서 그러면 좋은 종묘와 좋은 번식구가 있으면 우량 한우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장수가 나가야 할 방향 중에 하나는 고급형, 프리미엄 한우를 육성 발전해 나가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고 두수도 중요하지만 아까처럼 장수 한우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것은 그만큼 좋은 한우를 생산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그쪽을 좀 역점적으로 좀 앞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보고 있습니다. 맛있는
한우 보기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 이제 한우하고 사과 얘기하다 보니까 뭐 네. 과거에서 가장 장수를 대표하는 축제가 한우랑 사과랑 축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는 또 쿨밸리 페스티벌이라는 또 새로운 또 축제도 지금 이렇게 또 만들어서 운영 중이신 것 같아요. 이 축제들은 어떻게 열립니까? 좀 변화가 있거나 이런 건 있습니까? 제가 이제 장수라는 곳이 계곡이 꽤 많습니다. 방화동 네, 계곡, 방화동 그다음에 이제 지지 계곡, 양악 계곡 뭐 이런 데가 계곡들이 꽤 많은데 그 계곡을 활용한 축제를 좀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게 이제 쿨밸리 페스티벌. 그 방화동 계곡에서 최고 더울 때 8월 1일부터 3일까지 저희가 계곡을 활용한 축제를 만들어서 지금 이제 금년에 3회째 하는데 아직은 좀 덜 알려졌지만 기대감들은 꽤 높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즐겼던 분들은 너무 좋다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축제도 앞으로 잘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고요. 그래도 이제 장수하면 가장 떠오른 대표 축제는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이거든요. 그동안 이제 전북특별자치도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도 평가도 받았고 또 문화관광부 예비축제로도 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제 문화관광부 예비축제가 아니고 예비자를 뺀 본축제로 좀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하고 있고 그러려면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여건들을 해야만 되지 않냐 그래서 추석 2주 전인 9월 18일부터 금년에는 21일까지 4일간 개최 예정인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좀 장수를 꼭 방문해서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문화관광부 본축제로 좀 지정될 수 있도록 좀 힘을 보태주십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군수님 이제 네. 지속 가능성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그 네. 우리 소멸 위험들이 많이 높다 보니까 뭐 무엇보다도 사실은 청년 인구를 이렇게 끌어들이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려면 이분들이 오셔서 머물고 정착할 수 있는 여건들, 그러니까 정주 여건 조성들이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관련된 정책들도 추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떤 정책들이 있습니까? 사실 저는 행정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고 불편한 얘기가 인구 문제입니다. 저희 장수는 전국에서 인구가 4번째로 작은 곳이에요. 전라북도에도 가장 작고. 근데 인구 문제를 해결해야만 지속 가능한 장수를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젊은이들이 정착하고 먹고 살 것들은 해결해 줘야겠다는 게 저희 근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이제 저희가 추진하고 금년도까지 추진한 것 중에 전북형 반할주택 저희가 100세대 저희가 공모해서 됐고 그다음에 그 체류형 복합단지라고 그것도 20세대 청년농촌 보금자리주택이라고 그게 30대 그러면서 150세대는 우리 청년들한테 공급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정지 요건은 좀 어느 정도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이제 그거보다 중요한 건 일자리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해답을 저는 농업에 찾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장수는 우리 농산물을 지키는 원료 공급단지로서의 저는 역할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산물들이 전국적으로 사라져가고 있는데 저희 지역은 해발 400곳 이상이 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안 되는 농산물 갖다가 잘 저희가 재배를 하면 그만큼 부가가치가 높은 사람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청년들한테 부를 충족해 드리면 올 거 아니냐. 그래서 최근에는 또 오기도 하고 있고 또 청년들이 이제 농업만을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농업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트레일 레이스에 예전에는 이제 락앤럭이라고 해서 런닝크루로 출발을 했는데 이제 법인단체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는 게 지금 느껴지고 있거든요. 또 언덕 위에 사냥 목장이라고 또 젊은 친구들이 사냥을 키워서 오히려 이제 반려견들한테 우유를 공급하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정착이 될 수 있게 만들어서 청년들이 먹고 살고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네. 만들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요거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이 장수는 좀 기준이 49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너무 젊은 분들만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네. 그럴 건데 조금 나이 드신 분들도 가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50세 전만 되면? 장수는 청년의 기준을 조례로 49세까지 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40세 이상들도 청년으로 장수에서는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참 많은 분들이 좀 저희 장수에 예. 정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어르신들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뭐 장수 사실 주된 구성원분들은 상당히 이제 나이가 드신 우리 어르신들일 텐데 네. 그 이 순창 같은 경우도 되게 최근에 뭐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그 임의용 관련해서 펌을 이렇게 해주는 뭐 바우처를 해준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인기를 끌었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이 장수도 좀 그 이 노인복지나 이런 부분에서 차별화된 정책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장수가 어르신들의 차지하는 비중이 40%입니다. 초고령 사회입니다. 근데 그 어르신들은 저희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희생했던 분들입니다. 그분들한테 저는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지역도 뭐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정책을 굉장히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장수만의 복지 정책이 있습니다. 뭐 똑똑똑 울타리 복지 사업이랄지 행복 마차랄지 행복 우편 배달 서비스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행복 지수를 높여드리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고 아까 순창도 뭐 임용비 목욕비 지원한다고 하는데 저희 지역에서도 이미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이제 어르신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외로움이에요. 그래서 외로움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르신들 일자리는 원하는 만큼 좀 다 해드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그랬지만 이제 금년도에도 저희가 어르신들이 원하는 대로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한 150명 정도 일자리를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장수에서는 어르신들이 이제 희망하면 어르신 일자리들을 다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참 이게 농민들 얘기인데 농민들이 네. 사실 뭐 작물 키우다 보면 네. 사실 가격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그러면 사실 어떤 수익 안정화에 문제도 좀 있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장수 같은 경우 이제 그 부분을 좀 막기 위한 안전핀을 마련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농업은 가격이 그 등락폭이 꽤 크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산품처럼 소득이 얼마가 나올지가 정해져 있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를 저희가 이제 농산물 안전기금을 만들어서 우리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들을 만들었고 저희가 지금 3년째 시행하는데 금년도에도 전년에 차익 보존해 준 것들이 한 23억 정도 해서 우리 국민들 특히 영농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저기 연초에 보니까 지금 장수가 마을이 218개? 218개. 네, 218개 마을인데 네. 여기를 다 돌아다니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국민들한테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혼나지는 않으셨죠? 제가 이제 군정 설명회 다니다 보니까 7개월면 저희는 7개월면인데 다니다 보니까 그 어르신들 사이에서 왜 우리 마을은 안 오고 왜 저 군정 설명회하고 대표경로당만 들렸다 가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아, 그 말씀이 또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218개 마을을 딱 한 달 걸리더라고요. 2월 달 한 달간 다 돌았는데 오히려 꾸준한 것보다는 처음으로 군수가 전 마을을 돌았는데 참 이런 사례가 없었는데 와줘서 너무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체 마을을 좀 도는데 힘은 들었지만
전마을 돌기 잘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 임기 중에 이제 남은 한 1년 정도 남아 계신데 민선 8기만 네. 1년 정도 남아 계시는데 남은 기간 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나 계획이 있으시면 소개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제가 취임 초기에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공무원들의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장수의 미래를 바꿔보자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공직자들이 지난 3년 동안 정말 많이 변해 주셔서 그건 임기 중에 좀 달성이 된 것 같고요. 앞으로 해야 될 것들 중에 이제 몇 가지는 지속 가능한 장수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드리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지 않나. 그래서 기후위기 시대에 이미 도래했는데 장수라는 그 지리적인 여건을 위해서 우리 농산물을 지키는 원료 공급단지.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장수를 찾아와서 정착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 또 하나는 75%가 되는 장수 산지를 활용한 산악관광단지의 기반을 만들어 가는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냐. 근데 그것을 하려고 한다면 SOC 산업이 잘 돼야 되거든요. 도로 여건들. 장수가 그동안 SOC 산업이 좀 다른 시군보다 많이 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임기 중에 아마 제6차 국지도 사업이 아마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한 걸로는 한 4개 정도 선정이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선정이 되면 장수를 찾아올 수 있는 기반 시설들을 좀 많이 갖추어 나갈 수 있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신 얘기 중에 미처 네. 하지 못한 말씀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는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동안 이제 장수라는 데는 관광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참 미미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희가 100만에 가까운 관광객이 장수를 찾아와 주시고 있는데 저희 장수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장수만의 독특한 매력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이 방송을 보시면 금년에는 좀 장수를 좀 방문을 해주십사 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군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장수는 지리나 기후적 강점을 살려 산악관광과 농업을 통한 변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자, 트레일레이스 같은 지역의 특징을 살린 프로젝트가 그 변화의 마중물이 됐으면 하고요. 이제 복지 인프라로 내실 있는 장점을 갖춰 정말 살기 좋은 곳 하면 장수를 떠올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방자치브리핑 단체장에게 듣는다. 최훈식 장수군수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